안녕하세요. 역사 돋보기입니다. 인류는 역사적으로 지구상에 존재하는 여러 기후대에서 다양한 국가들을 수립해왔습니다. 독일계 러시아 기상학자였던 블라디미르 쾌페는 지구의 기후를 크게 5가지로 정리하고 알파벳으로 구분하였는데 이를 쾌페의 기후 구분이라고 하죠. 쾌페의 기후 구분에는 A, B, C, D 기후대가 있으며 각각 열대, 건조, 온대, 냉대, 한대 기후를 가리킵니다. 구분 기준은 온도인데요. 그러다 보니 A, B, C, D 기후대는 위도별로 위치하는 경향이 크답니다. 가장 더운 A, 열대 기후는 적도에서부터 북반구, 남반구 각각 위도 30도까지이고 그 다음 위도 30도에서 60도 사이에는 열대 기후의 주변이라는 뜻의 아열대의 영향을 받아 비기후대, 즉 건조기후대가 나타납니다. 건조기후는 강수량이 매우 적어서 붙여진 이름으로 연평균 강수량이 500mm 이하랍니다. 건조기후 내에서도 다시 2가지 기후로 분류되는데 연평균 강수량이 250에서 500mm인 스텝기후와 250mm조차도 안 되는 사막기후로 나뉩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지구상의 사막들이 바로 연평균 강수량이 250mm에 못 미치는 사막기후인 거죠. 그리고 강수량이 250에서 500인 스텝기후는 아주 비가 안 내리는 것은 또 아니기 때문에 식생도 어느 정도 자라면서도 울창한 식생이 형성되는 것도 아니기에 이 스텝 지역에서는 짧은 풀로 장식된 초원지대가 펼쳐집니다. 그래서 초원기후라고도 하며 주로 사막기후 주변에서 나타나고 비록 건기가 더 길긴 하지만 건기와 우기가 뚜렷한 편입니다. 그렇다면 인류는 이 스텝 초원지대에서 어떤 경제생활을 할 수 있을까요? 초보적인 농경도 가능하지만 무엇보다 풀이 많은 넓은 초원지대이기에 가축들을 모축하거나 방목할 수가 있고 건기일 때는 상대적으로 더 남쪽으로 이동해야 하기 때문에 스텝 초원지대에 사는 민족들은 그래서 대부분 유목민족들이죠. 그렇다면 역사 속 스텝 초원지대엔 세워진 국가들로는 어떤 국가들이 있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가장 먼저 몽골 초원지대가 있습니다. 아시아 유목 초원지대의 상징과도 같은 곳이죠. 몽골 초원지대에 최초로 유목 제국을 건설한 이들은 흉노족이었습니다. 흉노족의 발흥지는 몽골 초원보다는 살짝 남쪽 고비사막 남부와 현 중국의 북부 쪽이었습니다. 기원전 215년 춘추 전국시대를 통일한 진시황은 몽염 장군에게 흉노족을 토벌할 것을 명해 흉노족을 고비사막 안쪽까지 내쫓아버렸습니다. 흉노족의 지도자를 선우라고 하는데 최초의 선우였던 묵특선우가 기원전 209년 흉노 제국을 건설해 중국의 왕조였던 한나라를 끊임없이 침공하며 괴롭혔죠. 한나라의 7대 황제였던 한무제 때 기원전 133년부터 기원전 119년까지 7차례에 걸쳐 위청, 곽과병을 통해 대규모 흉노원정에 나서 흉노족들을 고비사막 넘어 몽골 초원까지 내쫓아버리면서 그들이 몽골 초원에 정착했죠. 흉노족은 몽골 초원에 자리를 잡은 동흉노와 중앙아시아로 넘어가 서흉노로 찢어졌고 몽골 초원의 동흉노는 다시 북흉노와 남흉노로 찢어지는데 남흉노는 한나라에 복속되겠다는 조건으로 둘이 연합해 북흉노를 토벌했습니다. 격퇴당한 북흉노는 중앙아시아를 거쳐 카스피의 흑해까지 진출했는데 후한서의 기록에는 북흉노의 호연왕은 바르쿨과 흑해 사이를 전전하며 서역의 여러 나라들을 제압하고 약탈했다고 묘사되어 있습니다. 북흉노가 흑해 연안에 도착할 무렵인 2세기경이 되면 점점 북흉노에 관한 중국 측 기록도 사라지는데 대신 정확히 이 시점에 서방 역사서에 흑해 연안의 훈족이라는 명칭으로 등장하기 시작합니다. 한편 남흉노가 한나라 안으로 들어오면서 비계된 몽골 초원지대에는 선비족이 차지했습니다. 선비족은 동호 계열 유목민족인데 동호 계열이란 요하 문명권에서 파생된 유목민족 계열입니다. 단석계가 몽골 초원에 자리를 잡고 선비 제국을 수립했죠. 북쪽으로는 러시아의 바이칼 호수 너머까지 이르렀으며 서쪽으로는 카자흐스탄, 동쪽으로는 부여 및 고구려와 국경을 맞댈 정도로 영토를 넓혔습니다. 하지만 단석계사 후 선비 제국은 거의 바로 해체되어 버렸고 중국도 후한 말대 분열 시기를 거치면서 선비족들은 몽골 초원을 나와 중국 내부로 들어오면서 다시 몽골 초원은 비게 됩니다. 이 몽골 초원의 세 번째 주인이 되었던 유목민족은 유연이었습니다. 유연족도 선비족 계통이고요. 4세기 전반 중국 기준 5호 16국 시대 시작할 무렵 거록회라는 인물이 몽골 초원에 남아있던 선비족들을 규합해 유연이라는 유목국가를 세웠습니다. 유연이 유목민족사에서 대단히 의의가 상당한 것이 402년 유연의 선우였던 사륜이 스스로를 구두벌 카한이라고 칭했다고 합니다. 카한, 즉 칸의 용어가 이때 처음 생긴 것이죠. 흉노족 이후로는 동호 계열의, 그러니까 몽골 초원 동쪽에서 흥기한 유목민들이 몽골 초원의 주인이 되었다면 5세기 후반부터는 몽골 초원 서쪽에서 흥기한 투르크계 유목민들이 부상하더니 투르크계 중 돌궐족이 552년 유연을 멸망시키고 몽골 초원의 네 번째 주인이 되었습니다. 돌궐 제국은 실크로드를 장악한 후 무역을 독점하며 막대한 수익을 벌어들였습니다. 이란의 사산족 페르시아와 동유
동유럽의 비잔티움 제국과도 교류하였죠. 582년 돌궐 제국은 칸 자리를 두고 서돌궐과 동돌궐로 나뉩니다. 이후 당나라의 2대 황제 당태종 이세민이 630년 동돌궐을 657년 서돌궐을 복속시켰습니다. 당태종 이세민 이후의 당나라 황제들은 몽골 초원지대에 대한 강력한 지배권을 갖지 못했고 682년 쿠툴루 카간이 흩어진 돌궐족을 모두 모아 제2돌궐 제국을 부활시켰죠. 그러나 돌궐족은 같은 투르크계 유목민족이었던 위구르족에게 744년 멸망당하고 위구르족이 위구르 제국을 건설하며 몽골 초원의 5번째 주인이 되었습니다. 위구르 제국은 유목민족 사상 최초로 초원의 카라발가순에 도시를 만들었습니다. 카라발가순을 중심으로 남북무역, 동서무역이 이루어지고 물자의 집산지와 내륙무역의 중심지로서 크게 성장하였죠. 그리고 기록에는 위구르 제국이 카라발가순에서 농경도 집단적으로 행했다는 기록에서 스텝 기후가 농업이 아주 불가능한 건 아니라는 걸 알 수 있죠. 그러나 엄청난 경제력을 자랑하는 만큼 카라발가순은 많은 유목민족의 표적이 되었고 위구르가 쇠퇴했을 때 840년 키르기즈의 침입에 의해 위구르는 멸망하고 말았습니다. 단 키르기즈인들은 자신들의 국가를 만들지 않았고 이후 몽골 초원은 동호 계열의 거란족 이후에는 만주의 여진족이 그리고 그 다음은 그 유명한 징기스칸의 몽골족이 몽골 초원의 자리를 잡았던 겁니다. 몽골도 서몽골과 동몽골로 나뉘는데 징기스칸의 몽골족은 동몽골 쪽이고 원나라 멸망 후에는 서몽골 쪽의 오이라트가 초원을 장악했습니다. 이후로도 몽골은 서몽골 대 동몽골 구도로 전개됐습니다. 동몽골의 경우 청나라에게 복속되어 청나라의 우호적이었지만 서몽골은 지속적으로 청나라에 항전했습니다. 서몽골은 최종적으로 최후의 유목제국이라고 할 수 있는 중가르 제국을 만들지만 결국 청나라의 4대 황제였던 강희제와 6대 황제였던 권륭지에게 정벌당합니다. 몽골 초원을 넘어 카자흐스탄에서 카스피해를 걸쳐 우크라이나 동부에 이르는 지역도 스텝 초원지대입니다. 이 일대에 처음으로 흥기한 유목민족이 인류사 최초의 유목제국을 건설했다던 스키타이족입니다. 스키타이의 원주지는 시베리아 남부, 현 중앙아시아의 북부 쪽이었습니다. 이곳에서 점차 중근동 쪽으로 카스피해 쪽으로 이동했다고 합니다. 스키타이인들은 중근동 각지를 호령하면서 여러 민족들을 약탈하고 조공을 받았다고 합니다. 스키타이라는 이름은 그리스 쪽에서 이들을 부르던 이름 스콜로트에서 유래했는데 뜻은 궁수라는 뜻이었다고 합니다. 기원전 6세기경 페르시아의 다리우스 1세가 대규모 군대를 일으켜 스키타이 원정에 나섰고 페르시아의 대군의 스키타이족은 점점 아시아 쪽 초원지대로 밀리다가 자연스레 사라졌다고 보고 있습니다. 스키타이가 이 스텝 초원지대에 유목 기마 문화를 뿌린 이래 이 지역에는 수많은 유목민족들이 각계 분포하고 있었습니다. 대부분이 투르크 계열이었죠. 이슬람이 창시되어 중앙아시아로 퍼지면서 중앙아시아 스텝 초원의 거의 모든 유목민족들이 이슬람화되기도 합니다. 이 중앙아시아 스텝 지대에 제대로 된 거대한 국가가 들어선 건 정확히 어떤 계통인지는 알려져 있지 않은 투르크 계열의 카라한 왕조였습니다. 카라한 왕조는 10세기 이슬람교를 받아들인 이래 중앙아시아에 이슬람을 퍼뜨리는 중간다리 역할을 했습니다. 이 카라한 왕조는 카라키타이라는 나라에게 멸망당했습니다. 중국 북방에서 거란족의 요나라가 여진족의 금나라에게 멸망당할 때 요나라의 황실 야율 대석이 중앙아시아의 터전을 잡고 1124년 요나라를 부활시켰습니다. 이 요나라를 기존의 요나라와 구분하기 위해 서요 혹은 카라키타이라고 부르죠. 1141년엔 이 카라키타이가 현재 우즈베키스탄의 수도인 사마르칸트까지 진출하며 셀주크 투르크와도 경쟁합니다. 이후 중앙아시아 스텝 초원도 몽골로 병합되고 이 지역은 몽골 제국 4한국 중에 킵차크 한국에 소속됩니다. 킵차크 한국의 동부, 그러니까 오늘날의 우즈베키스탄과 카자흐스탄 일대의 민족들이 아블하이르 칸의 주도로 킵차크 한국으로부터 독립하여 우즈벡 울루스를 형성했습니다. 이 우즈벡 울루스가 샤이반 왕조, 즉 우즈베크 한국으로 발전합니다. 다시 또 우즈벡 울루스의 지배를 받던 여러 민족들 중에서 시베리아 남부에 살던 투르크와 몽골계 일부가 15세기경 우즈벡 울루스의 지배를 거부하며 그들끼리 다시 독립해 1465년 국가를 세우니 바로 카자흐 칸국이고 오늘날 카자흐스탄의 전신이라고 할 수 있죠. 우즈베크 칸국은 히박 칸국, 부하락 칸국, 코칸트크 칸국 세 나라로, 카자흐 칸국도 세 나라로 쪼개지는데 결국 러시아 제국에게 다 정벌되었습니다. 예상하셨다시피 우즈베크 칸국의 세 나라는 나중에 우즈베키스탄으로, 카자흐 칸국의 세 나라도 카자흐스탄으로 이어지는 겁니다. 중앙아시아의 스텝 초원은 우크라이나 동부까지 이어지는데요. 우크라이나 동부의 땅은 체르노젬이라는 흑토가 깔려 있습니다.
체르노빌이란 도시가 여기서 유래한 건데요. 스텝의 우기 때 자라는 식생들이 건기 때 말라져 썩어 그것이 흙으로 들어가면서 천연 비료 역할을 해 굉장히 비옥한 땅을 만들어주는데, 그래서 우크라이나 동부의 스텝 초원은 체르노잼을 바탕으로 농경에 유리하고 풍부한 곡식을 자랑합니다. 역사적으로 주변 강대국이 우크라이나를 원한 이유 중에 하나가 이 비옥한 스텝의 흑토 토양 때문이기도 하며, 우크라이나 국기의 아래 노란색이 금빛으로 장식된 곡식을 상징하죠. 그래서 러시아의 민족인 루스족도 몽골의 공격을 받기 전에는 현 우크라이나의 수도인 키이우에 최초의 루스 공국을 세웠던 겁니다. 우크라이나 동부 지역은 역사적으로 몽골과 러시아에 복속되어 있었기에 서부보다 훨씬 칠러 성향을 보이는 곳입니다. 반면 몽골과 러시아에 저항하던 세력들은 우크라이나 서부로 모여들었기에 오늘날에도 발러 성향을 띠죠. 그래서 오늘날의 우크라이나가 이 동서 지역 이념차가 극심한 거랍니다. 동시에 우크라이나 동부에도 중앙아시아 스텝 유목 문화가 퍼져 있었기에 15세기경부터는 카자크라고 농민 출신이지만 훗날 러시아에 복속되어 기병대로도 활약한 민족 집단도 있었죠. 역사 속 스텝 초원의 민족과 국가들은 광활한 초원을 누비며 거대한 농경 왕조도 위협할 정도로 강력했는데요. 하지만 이 스텝 초원 역시 기후에 장애가 있으며 특히 사막화 과정에서 스텝 초원들이 줄어들면서 그들의 생태계도 위협받았고 인류사는 농경 민족과 농경 왕조 주도로 진행될 수밖에 없었죠. 그럼 역사 돋보기였습니다. 저희 역사 돋보기가 멤버십 가입을 시작했습니다. 멤버십 가입을 해주신 분들 덕분에 영상 제작에 큰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영상 재미있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해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